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연의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검색식이 출시가 됐습니다. 정보방에서도 검색식 추출된 종목들을 이렇게 마감 시간과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댓글 보시면은 검색식 어디서 구매를 할 수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끝나고 두산에서의 블록딜 소식이 나와줬어요. 블록딜. 물적 분할 소식이 아닌 걸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딜이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박영만 전 회장 일가 두산 지분 전량 블록딜이 했다. 그룹과 결별 수순을 밟는다. 사실 이거는 이제 회장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지분을 좀 양도를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블록딜로 했다라는 게 좀 아쉬운 상황들이긴 하나 뭐 그래요. 자, 박영만 전 회장과 그의 아들 박서원 전 오리콘 부사장, 박재원 전 두산중공업 상무가 보유 중인 두산의 보유 지분 129만 주를 시간에 대략 매매 블록딜 수요 예측에 나섰다. 블록딜은 24일 내일 장 개시 전에 이루어집니다. 사실 저는 좀 예측이 되는 게 두산이 일단 시간외에서 빠지고 있는 것도 있고 두산도 그렇죠. 가격이 두산이 시간 내에 6%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에서이라고 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주당 매각 가격은 종가 11만 7천 원에서 12% 할인율은 적용이 된 10만 3천 원에서 10만 7,500원에 결정된 예정이다. 10만 3천 원. 그럼 이제 두산을 10만 3천 원에 살 수 있다. 10만 3천 원. 이거 좀 기회가 아닌가. 어차피 갭을 메꿀 수 있다라는 염두를 해둔 상태였었고 두산이나 중공업이나 좀 연동되는 것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두산중공업 입장에서. 두산중공업의 지분을 매각을 하는 게 아니니까. 두산의 지분을 매각을 하는 거라서 두산에서의 블록딜은 아무래도 지분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조심스럽게 들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뭐 두산은 영향이 클 수는 있겠지만 좀 두산중공업은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지난해 말 두산그룹의 관련 임원직을 모두 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산에서 그렇다고 두산 사업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단순하게 경영에서 물러나기 위해서 지분을 정리를 하는 영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저거보다 두산중공업 입장에서 봤을 때 호재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5번째 기술을 보유하게 된 가스터빈이죠. 2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해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화력발전소의 비중을 공급을 이제 가스터빈이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김포 열병합발전소의 실증 운전을 2025년도까지 하고 270메가와트급 발전용 가스터빈 제작을 완료했다. 가스터빈이죠, 가스터빈. 탄소 배출이 좀 되긴 하기 때문에 수소, 가스, 혼소 터빈도 지금 실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독자 개발에 성공한 뒤에 성능 시험을 마쳤다. 270메가와트급 가스터빈은 25만 가구의 전략 공급이 가능한 용량이다. 자, 여기에서 가스터빈 경쟁 강함, 여기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는데, 가스 복합 발전소의 1기를 건설하면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와 등등등 나와 있죠. 2034년도까지 정부는 24기의 가스 복합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라고 하니까, 자, 24기의 가스 복합 발전소를 건설을 한다라고 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디 걸 쓰겠습니까? 두산중공업 거를 쓰겠죠. 근데 이거를 공급을 했다고 끝은 아니죠. AS 비용들도 부가적인 그런 것들도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가스터빈도 두산중공업의 든든한 수주 내역들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출하가 된다라고 해요. 상반기에 출하가 되니까 이거는 곧 수주가 되겠죠. 수주 실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해외 자회사 두산 밥콕을 매각을 한다. 참고로 이 두산 밥콕은 두산 밥캣이랑은 틀립니다. 틀려요. 밥캣은 아니에요. 밥콕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게 두산 밥콕 전 미쓰이 밥콕인데 발전소 핵심 설비인 보일러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보일러, 발전소 핵심 설비죠. 근데 이거를 매각을 한다? 자, 근데 이게 원천 기술을 이미 확보를 한 상태인데다가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만큼 매각하더라도 두산 밥콕의 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매각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기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알맹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매각 자금을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을 확보를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얼마에 매각할지는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두산 밥콕 매각 이유 있다.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한 상황이고 오히려 금액을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매각 금액은 1,000억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채권 상환으로 좀 진행을 할 가능성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발전이라든가 화공 플랜트 서비스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실적을 늘려 나가려고 하잖아요. 수소, 뭐 가스터빈, 풍력 이런 쪽 보면 원전, SMR, 화공 플랜트, 발전 플랜트 사업에 대한 물적 분할도 뭐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첫 번째 요인들로 두산 밥콕을 매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화공 플랜트 이런 쪽이다라고 하면 두산중공업이 매각을 하는 게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차라리 매각 쪽으로 택하는 것 보니까 물적 분할 가능성들은 좀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수소 산업도 하고 있는데 수산업, 수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수소 암모니아 혼소 가스터빈, 암모니아 가스터빈 같이 하고 두산중공업이 같이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스터빈을 세계 5번째로 생산을 했다라고 했죠. 국산 가스터빈. 이거 거리가 멀진 않습니다. 이 내용들을 볼게요. 수소 비중이 이제 세계 에너지 가운데 10%로 국제재생에너지기구 12%로 내다봤다. 맥킨지는 18%로 예측을 했다. 수소 에너지도 풍력 국가와 빈곤 국가로 나뉘게 되는데, 자,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아랍에서 바라카 원전을 기반으로 청정 수소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원전 우리가 두산중공업이 하죠. 원전 4기가 가동되면 매년 100만 톤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태양광 풍력 자원이 부족한 한국도 원전을 활용한 청정 수소 생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는 내용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훨씬 더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경쟁력이 있다. 원자력의 전기가 24시간 일정한 출력이 가능해 훨씬 낮은 비용으로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죠.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게 두산 퓨어셀의 수소 그리고 수소 생산, 원전 기술, SMR 기술 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부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암모니아를 먼저 수소를 온도를 영하 253도까지 끌어내린 다음에 수소를 질소와 결합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든 다음에 암모니아를 액화시켜서 이송을 한 다음 질소를 떼내서 다시 수소로 추출하고 에너지원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좀 상당하다라고 하죠. 여기서 보는 게 LNG하고 천연가스하고 LNG 발전기 수소 혼소 터빈이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에너지의 20-30%밖에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에서 수소를 생산한 그런 수소로 바로 이제 터빈으로 생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내부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두산 이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안에서 논스톱으로 다 가능하다. 그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두산중공업이다.
자, 먼저 이거를 설명을 드렸었어야 됐는데, 자, 이 내용들을 볼게요. 두산은 수산업 분야에서 다른 기업보다 한 발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의 클리어 엣지 파워를 인수해 두산 퓨어셀을 출범했다. 두산 퓨어셀은 주력 제품 440kW 인산형 연료전지 PAFC 수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으로 전기, 열 동시에 생산하고 청정수소, 부생수소, 이런 천연가스, 액화 선유가스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트라이젠 부족한 수소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기여할 예정이다. 수소, 전기, 열 세 가지 에너지를 다 생산할 수가 있다. 이거를 두산 퓨어셀을 가지고 있는 게 두산중공업이잖아요. 그죠? 두산중공업이 이런 가스터빈하고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가스터빈을 해서 유통을 해야 됩니다. 수소를 따로 유통을 해놔야 돼요. 암모니아가 됐든 LNG를 됐든 따로 유통을 해와야 되는데 수소, 혼소 가스터빈이라든가 암모니아 이런 것들 수소한다라고 하면 설비 두산중공업에서 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시너지들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다. 수소 풍력 반도체. 자, 두산이 약간 이런 구조조정을 다 거치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두산중공업은 일단 블록딜에 대한 부분들은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산 퓨어셀도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리고 두 건의 수소 발전 기술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수산업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다. 암모니아 계질 가스 발전소 사업화. 이런 거. 두산중공업이 수소터빈과 두산퓨어셀의 연료전지, 기자재 공급을 포함한 설계, 조달, 시공, 유지, 보수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번에 가스터빈을 설명을 드리면서 부가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하고 가스터빈 원천 기술을 확보한 두산중공업은 뭐 고효율 수소가스터빈 50%, 수소 혼소 친환경 연소기, 국채가스에 참여를 하는 수소터빈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낼 것이다. 가스터빈이 개발이 완료됐으니까 이건 이제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시기상조라고 봐요. 암모니아 계질 설비 수소터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증에서 실패를 할 가능성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가스터빈을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가능성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랍 같은 경우에서도 원전을 수소를 생산하는데 주력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4기가 가동되면은 매년 100만 톤의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죠. 바라카 원전. 자, 두산중공업이 원전을 수주를 할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주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든다라고 하죠. 이제 체코의 신규 원전 수주 경쟁이 막이 올랐습니다. 이거 수주를 땄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8조 원대예요. 8조 원대. 원천 기술을 두산중공업이 SMR, 원전, 수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전기술, 한전 KPS, 한국원자력 연료,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팀코리아 여기에서 한국원천기술 우수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입찰을 한다. 만약에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주가에는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기대감들도 서서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블록딜은 일회성인 부분들이고 이거는 아직까지 재료가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다가 입찰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실망감들이 다시 반영이 될 수는 있겠죠. 자, 이게 맹점입니다. 한수원이 체코전력공사와 원전 운영 정비 설비 건설 시운정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계약서도 체결했다. 두산중공업이죠. 딱 얘기를 하는 게. 다른 것도 수소 가스터빈, 그냥 일반 가스터빈 같은 경우도 중요하고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체코에 대한 입찰이 막이 올랐다라는 거. 그게 지금 두산중공업의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살짝 추세적인 부분들이 이탈은 했습니다. 추세를 이탈을 했는데 21선을 지지를 해주는지 그 여부들. 살짝 뭐 21선을 이탈한다라고 해도 21,000원 이 부분들에서 아래꼬리 좀 달려오지 않을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해요. 21선을 살짝 이탈한다라고 해도 만약에 저라고 하면 있잖아요.
21선의 지지 구간들을 염두를 해두고 좀 지켜보는데, 그냥 분봉상의 변동성에 의해서 살짝 떨어졌다가 여기서 21,000원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그냥 아래 꼬리, 그러니까 망치형이죠.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가 달려올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움직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좀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여기서 잠깐 이탈했을 때 정리했던 것들을 추가 매수를 하든가. 일단 이거는 리스크를 제외를 하고 가는 것들이니까. 만약에 두산의 블록딜 때문에 출렁거린다면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 이런 식으로 쭉 달리는 것들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기를,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갭을 툭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이 하락세를 좀 제한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와주면 출렁거리다가 살짝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오는 모습들, 아니면은 툭 떨어졌다가 바로 아래 꼬리가 만들어지든가, 툭 떨어졌다가 바로 이렇게 쭉 말아 올라와서 마무리가 되든가, 이런 식의 움직임들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움직임들을 좀 봐야죠. 저는 이제 지지 구간들을 확보를, 지지 구간들을 좀 지켜준다. 하락폭을, 낙폭을 확대하지 않는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그냥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자, 이런 내용들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채널 메인에 정보방 입장할 수 있는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정보방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